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그래도 이제 지난 며칠보다는 오늘 날씨가 좀 좋은 편입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났던 그 길이에요. 얼마 전이 아니라 뭐 엊그젠가 사고가 났죠. 이렇게 그 뭐 방음벽인가요? 그게 이제 흘러내리면서 불이 나고 해가지고 그 길이 막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 번잡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방향에서 오시든지 간에 신림동이 접근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그만큼 이제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고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립됐는데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은 공부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예컨대 뭐 신촌서 공부를 한다, 아니면은 뭐 강남서 공부를 한다 이런 환경보다는 신림동에 오시면 공부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오늘은 저 설명의 순서를 우리 합격생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제가 드리는 설명보다 훨씬 더 여러분 피부에 와닿을 수가 있고 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그다음 합격생들이 본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이런 부분을 찬찬히 설명을 잘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이 무대에 세울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담감이 있어요. 일단은 되게 긴장이 될 텐데 그런 이제 미안한 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경험들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또 전해주는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부담도 느끼는데 그 두 개가 제가 괜한 걱정입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로 치면은 그 우리 국가대표들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또 면접을 거치면서 스피치 훈련을 짧은 기간이지만은 집중적으로 본인들 이제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괜히 어른들 입장에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괜한 걱정이다 뭐 이런 느낌 들어요. 아주 제가 염려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다음 제 아들도 이제 98년생인데 얼마 전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애가 이렇게 좀 컸구나 이렇게 변했구나. 좋은 쪽의 얘기입니다. 변했구나. 애가 컸구나. 이제 어른이 좀 돼가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오면은 솜털 이제 모양 애들이 강아지로 치면 이렇게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 학원을 다닙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단련이 되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다음 결정적으로 좀 바뀌었구나, 좋아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시험 붙고 난 다음에 이렇게 면접도 거치고 최종 시험 이제 통과하고 이렇게 하면 그 과정에서 아마 공부하면서 이렇게 단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 이런 개인적 성취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성취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잘 소화를 해요.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어린 나이 때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이런 것들이 남한테 이제 나쁘게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뭐 그런 수준 학생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들을 잘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이제 성장했는가 이렇게 느끼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또 이렇게 그 근무를 시작을 합니다. 사무관이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가끔 모임을 할 때 이렇게 만나면은 다른 또 학생이에요. 이제 참 중견이 돼가지고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본인들이 느끼는 자부심, 그다음 쌓여가는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뭐 정말 대단해졌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서 한 40살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때는 뭐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체가 돼 있어요. 제가 너무 좋은 표현이 이제 적당히 생각나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로 나라를 운영하는 중심에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때는 말하는 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그다음 그 태도들, 그다음 선택하는 의의들, 그다음 사물을 바라보는 뭐 시선 내지는 관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최고 학생들이 돼 있어요. 학생이라기 좀 그러네. 최고 엘리트 집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길에 이제 도전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소개할 학생이 재경직 학생하고 일반 행정 학생인데 그래도 공부하면서 나름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약간 본인들 기준으로 고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 사회 관점으로 보면 정말 모범적으로 했다 이런 학생들인데 아마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하면은 끝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기간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끝이 없이 얘기가 만들어지는데 아마 수험생활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훌륭히 잘 통과해서 나중에 제가 학원에 있으면서 어떤 바람을 갖는가 하면은 바람이 아니라 이제 한 15년이나 20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애들이 얼마나 변했을까, 또 얼마나 잘 돼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가지고 미래를 빨리 보고 싶은데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래를 본다는 게 현재 붙은 학생들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3년 사무관 근무하던 학생들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5년 근무한 학생들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 또래들이 이렇게 사무관 해가지고 이제 퇴직을 앞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이 학생들의 미래가 되겠죠. 그런 미래를 보면은 대단히 기대되고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생을 먼저 전운조 합격생을 초대해서 재유가 먼저 하나? 누가 먼저 하나? 훈조가 훈조 학생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조 학생은 집이 저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같은 지역입니다. 제가 분당인데 훈조는 이제 판교에 있는데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계획을 혼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좀 진행을 한 학생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상담을 하면은 제 말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조언할 때 그래도 가슴을 하려고 애를 써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가슴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귀로 듣는 학생도 있고 가슴으로 듣는 학생도 있고 그냥 귓등으로 이렇게 흘려 넘기는 학생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되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니까 본인의 계획 이런 걸 다 적고 학원에 와서 성과를 낸 그런 경우입니다. 아마 거기서 했더라도 되기는 됐을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니까 됐을 텐데 그래도 고생을 좀 더 하고 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은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급 공채 재경직에 합격한 합격생 전훈조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본인 소개랑 그 다음에 기간별 수험생활, 그 다음에는 수험생활 동안 가졌던 마음가짐과 그리고 수험생활 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활습관,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반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선 저는 서울대 학교 자유전공학부 1사학번이고요. 경제학을 심화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진입하고자 하면서 경제학 전공 수업을 수강하기 시작하여서 이제는 거의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3월에 고시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진입하였는데 이때 당시 보았던 1차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반에 등록하여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는 다행히도 1차를 합격할 수 있어서 행정고시, 입법고시를 모두 응시하였으나 아쉽게 이제 모두 2차 탈락하였고 21년도에도 이제 재시 도전하여서 수험 생활을 하였으나 결국 이번에도 또 2차 탈락을 하였으나 다행히도 이번에 올해 2022년 행정고시 재경직에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기간별 수험 생활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수험 생활을 복학 기간을 포함해서 총 40개월 하였는데 우선 진입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먼저 발표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복학하여서 자유전공학부에서 경제학 전공을 선택하여서 이제 고시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과 동시에 학부 수업 중에서 미시경제이론이나 거시경제이론 등과 같은 경제학 관련 수업을 먼저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차를 응시하여서 본격적으로 고시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 2월에는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혼자 이제 1차 피셋 과목을 응시하고 그리고 경제학 과목을 조금 공부하였는데 이때 1차 탈락을 경험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제 고시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차 탈락을 예상하지 못하고 탈락할 것이라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고시촌에 와서 이제 금동훈 원장님과 상담도 하면서 이제 고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예비순환이 시작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고시 과목을 전부 다 수강하면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차 탈락 이후에는 3월에 고시촌에 진입해서 집도 알아보고 그리고 종합반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그 합격 책임반에 등록하여서 예비순환부터 3, 4순환까지 모두 거쳤는데 그동안 종합반 수업은 거의 다 빠지지 않고 수강하였습니다. 경제학의 경우에는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한 학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예비순환만 수강하지 않았고 나머지 행정법이나 행정학 그리고 통계학 같은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비순환부터 1, 2, 3, 4순환을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종합반 커리큘럼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머지않아 2차 시험을 다시 또 보게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종합반 스터디를 활용하여서 공부를 하였고 이 기간에는 1순환과 2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피셋 기출 스터디를 진행하여서 같이 종합반에서 수강하였던 친구들과 함께 2012년도부터 한 6, 7개년 정도의 기출을 같이 분석하고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 2월 동안 학원에서 진행하는 피셋 캠프를 수강하였습니다. 피셋 캠프를 통해서 다양한 사설 모의고사와 그리고 스스로 자습하는 시간을 가져서 제가 작년에 피셋을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어떻게 임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이제 1차 시험이 연기돼서 부득이하게 3, 4월에는 모든 독서실을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물론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하고 어려웠지만 학교 도서관에 다니면서 1차 공부와 2차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에 결국 1차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때는 매우 안정적인 점수로 1차를 붙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순환과 4순환을 수강하면서 2차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스파르타반을 수강하였는데 이 스파르타반이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아침마다 모의고사를 반드시 하나씩 응시하게 하여서 계속적으로 부족한 공부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이었는데 이것을 끝까지 따라간 것이 첫 번째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에는 행정고시 2차를 처음으로 응시하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9월에 입법고시가 진행되어서 2차를 처음으로 응시하였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2019년도에 1차를 열심히 준비하여서 2차 시험을 2019년에 응시할 수 있었다면 비록 완벽하게 준비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때 처음 시험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시험장 분위기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느낀 상태로 시험에 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 당시에 시험 보면서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 결과에 대한 확신은 사실 가지지 못했지만 아마 합격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서 2020년도에는 2학기 때 복학하여서 최소학점인 9학점 정도를 수강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행정법 공부를 더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이제 2022년까지 제시와 삼시를 거쳤는데 21년도에도 이제 초시 때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준비해서 시험에 응했는데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모두 경제학 시험을 응시할 때 좀 문제를 푸는데 개인적인 그런 컨디션 난조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2차를 탈락했고 이 당시에 고시를 계속 해야 하나에 대해서 매우 긴 고민과 그런 어려운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비할 때 경제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적은 없었고 또한 계속 공부를 한다면은 이것은 내년에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기로 마음 가지고 2022년에도 이제 시험을 응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2학기 때는 학교에 복학하여서 학점을 수강하면서 이제 행정고시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였고 이제 2022년 1, 2월부터 다시 이제 2차 공부를 함께 하면서 이제 2022년 시험 응시에 대한 그런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에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스파르타반에 등록해서 6월까지 수험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시험에 응시하여서 9월 초에 2차 최종 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면접을 준비하여서 다행히도 이번에 2022년 10월에 행정고시 재경직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별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PPT 슬라이드나 발표에서도 느껴지셨겠지만 초시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던 것이 아무래도 이번에 올해 합격하는데 가장 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고시에 진입한다고 했을 때 이미 1년 정도 수험 생활을 거친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예비순환이나 1순환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에서 기초를 쌓아서 그 위에 공부를 해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공부했으며, 기본적인 개념을 처음에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후에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그 기본 개념이 헷갈리는 순간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한 모든 회의감과 그런 멘탈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시 때 기초적인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였고, 그러한 기초 설계가 이번에 합격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수험 생활 동안 가졌던 마음가짐입니다. 처음에 고시를 진입할 때 어느 정도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마지노선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고시 공부라는 것이 한번 매몰되면 밑도 끝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처음에 진입할 때는 그래도 2년 반 정도는 마음을 붙잡고 시험에 응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년 반 동안 공부를 계속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일인데, 이러한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공부하기 싫은데 나가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를 응시할 때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또는 인간관계로 힘들 때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 관리를 통해서 그 장기 레이스에서 절대 개인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수험 생활에 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멘탈 관리에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본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되는데 제가 공부해서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제 노력이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또한 이제 주변 수험생들과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거나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그렇게 멘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 마음가짐은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그에 걸맞는 노력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확고한 목표라는 것은 이제 행정고시 최종 합격인데, 이 최종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수반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합격한 지금도 생각하기에 40개월 정도 되는 수험 생활 동안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에 걸맞는 노력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에 걸맞는 노력을 스스로 하여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걸맞는 노력으로 저 나름대로의 과목별 공부 방법과 그리고 노하우, 그리고 개념 노트 등을 정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공부 방법이 개인마다 그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시간 투자가 저 개인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한 것이 수험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적절한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수험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같이 고시를 공부하였던 스터디원이나 또는 이제 종합반에서 만난 친구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부모님이나 친구 등을 통해서 멘탈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시 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인간관계에
매몰되면은 시간도 많이 투자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멘탈적인 어려움도 겪게 될 수 있지만 무조건 고독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을 활용하여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고시 생활은 이 고시 생활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동료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합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면 이 수험생활을 마무리하는데 엄청나게 큰 후회가 들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험에 합격하고 싶었고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수험생활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공부와 시험을 응시하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수험생활에 임했습니다. 고시 생활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또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부를 하고 일요일에 휴식하였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제 기간별로 조금 다른데 초시 때는 제 기억에는 아침 8시에 스터디를 잡아서 8시까지 독서실에 나와서 같이 스터디하고 그리고 12시에서 1시 정도까지 공부하고 들어갔습니다. 대신에 이러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거의 하루 종일 이제 뭐 방에서 쉰다거나 또는 뭐 집안일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쉬었고 또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느 정도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시험이 다다랐을 때는 일요일에도 불안하기 때문에 한 반나절 정도만 휴식하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휴식이라는 것이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일요일 쉬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일요일도 공부하고 월요일도 나아가면 이제 날짜도 헷갈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적절한 그런 휴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이제 수면 패턴이 다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 또는 뭐 저녁형 인간 등등 있지만 일관된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시를 들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9시부터 24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장기 레이스에 있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취미를 최소화해서 수험생활 동안 학습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스포츠나 게임, 뭐 유튜브, 음주 등을 적어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실 진입하기 전에도 친구들을 만나는 것 외에 뭐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또는 게임을 한다든지 이러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게 많아서 고시 진입하면서 이런 취미들을 최소화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제 주말에 축구 경기를 보는 것으로 이제 취미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취미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반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반을 수강하면은 복습 동영상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순환을 진행하는 3월부터 6월까지 기간 동안 처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서 복습 동영상을 계속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양도 방대하고 말도 처음 듣는 말이고 어떤 것을 듣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습 동영상을 활용하여서 수업을 듣지 않는 낮에는 행정법이나 다른 경제학, 문제풀이 등 그런 과목을 수강하면서 학습을 보충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도 말했던 종합반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 7월에 처음 만났던 종합반 스터디원들과 2020년 초시 때 2차 응시를 할 때까지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렇게 같이 스터디를 꾸려졌지만 정말 같이 끝까지 수험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 덕분에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모두 이제 저보다 먼저 시험에 합격하여서 이미 일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정말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친구 관계를 스터디를 통해서 형성하는 것도 수험생활에 있어서 종합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순환별 모의고사입니다. 이제 순환별 모의고사라 함은 수업을 들을 때 1순환 때는 3일에 한 번, 2순환 때는 이틀에 한 번, 그리고 3순환 때는
매일 50점 정도 그 답안을 50점짜리 답안을 작성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이제 실전처럼 문제를 푸는 것인데 이 응시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2차 답안을 작성하게 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답안을 시험장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는 글씨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순환별 모의고사를 거의 빠지지 않고 응시하여서 2차 답안을 작성할 때 자신감을 얻고 저만의 노하우를 터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파르타반과 스터디를 활용하여서 생활습관 길들이기였습니다. 스파르타반이 아침 9시에 반드시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하는데 그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시간에 지각하면은 독서실 문이 잠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9시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모의고사를 응시하려면. 그래서 저는 생활습관이 혹시 무너지거나 지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모의고사는 반드시 응시하기 위해서 9시까지 늦어도 독서실에 나갔으며 그리고 스파르타반에서 함께한 스터디를 활용해서 이제 주말이라든지 또는 하기 싫은 공부,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제 스스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과목이 있다면 강제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원들과 함께 어려웠던 과목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독려하고 부족한 점을 분석하고 또 스스로 하였던 학습 방법이라든지 문제풀이 방법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생활 습관도 길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1차 시험을 응시할 때의 자신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이 7배수를 뽑지만 이제 정작 발표가 한 달 후에 나기 때문에 만약에 1차 시험에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채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 2차 시험 공부할 때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1차를 붙지 못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2차 공부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을 확실하게 준비하여서 그런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제 2019년도에 1차를 탈락하여서 2차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아쉬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1차 열심히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2차 시험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고사장은 어떤지, 어떤 책상과 어떤 의자를 쓰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험 생활을 함께할 러닝메이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 생활을 함께 할 때 처음에 저는 2019년도 1년 정도는 스터디는 활용하였으나 엄청 가깝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아침 7시 반, 8시 정도까지 와서 공부하고 24시에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였는데 만약에 이 생활을 제가 수험 생활 내내 하였다면은 아무래도 지쳐서 수험 생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힘든 수험 생활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옆에서 독려해주고 그럴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동기부여나 멘탈 관리 측면에서 정말 서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닝메이트가 있다는 게 같이 뭐 매일 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독서실 오면은 옆에 저 친구 공부하고 있네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네 그 정도 되는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에 필요한 스스로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노력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는 결국 스스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감과 그리고 그에 필요한 스스로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훈조 합격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저 유행어가 생각이 납니다. 중꺾말하고 꺾이지 않는 중요한 게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아마 본인이 그 마음고생을 했을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학원에 정상적인 경로보다는 조금 이렇게 수험 생활이 한두 해 길어진 형태라서 아마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들이 합격하는 걸 혼자서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인데, 그걸 이제 오히려 좋은 쪽으로 이제 발전의 계기로 이렇게 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거 보고 좌절하고 나는 왜 안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부정적 마음을 많이 가졌더라면은 오늘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합격생들 올려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학원에서 그 커리는 비슷합니다. 커리는 다 똑같은 커리인데 합격한 학생들이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매년 느껴요. 매년 느끼는데 철저하게 이제 자기 나옵니까? 마이크가 괜찮아요? 철저하게 이제 자기를 억제하는 부분, 자기를 통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쭉 수험생활을 제가 이제 듣는 거죠. 매번 들어보면은 야, 우리 어른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목표에 대한 집중력, 그다음 그 집중된 그 집중력을 가지고 목표에 또 접근하는 그 이제 추진력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런 학생들이 사회 나가도 그런 그 본질적인 부분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발전에도 이제 아주 크게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학원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들이 그 좋은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받을 때도 제가 좀 가려서 받아요. 이제 가려서 받는데 어떤 부분에 가려서 받는가 하면은 뭐 학교를 기준으로 뭐 공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이 학생들이 아직은 그래도 20대 초반에는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가끔 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학생이 와서 이제 커팅을 시켰는데 아마 그런 학생들끼리 모여서 목표를 향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부분이 서로 의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고시는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혼자 하면은 시험은 되겠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성취도가 낮은 본인 능력이 다 발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안 될 확률이 훨씬 높고 이런 부분이어서 학원에서는 아까 우리 합격생의 런닝메이트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단합된 팀을 만들어서 좋은 지도 학생을 붙이고 그다음 그 학생이 잘 가르치고 또 학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팀이 와해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합격 일부 하더라도 남아있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을 본인 이제 발전의 계기 뭐 또는 동기로 이렇게 삼아서 그다음 합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고는 이제 중점적인 방향이기도 한데 그걸 학생들이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잘 체득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매번 그런 측면에서 대단하다. 또 속으로는 고맙다. 이제 어려운 고비 잘 남겨줬다.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희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이제 일반 행정 합격한 학생인데 저희를 볼 때 이제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약간 신사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뭐 표현이 적절치 않겠습니다. 동물로 치면 이렇게 깨끗한 사슴 같은 느낌 이런 학생인데 시험을 이제 아마 저 공직에 진출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TV에 보면은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쭉 나오면은 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이 들면은. 그래서 아주 흐뭇하게 이제 제가 바라보고 했던 학생인데 역시 기대대로 시험을 합격해서 저도 이제 보는 입장이 흐뭇합니다. 아마 뭐 여러 가지 또 일반 행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들을 들려줄 것이고 혹시 외교원 준비하는 학생은 지난번에 초대한 학생의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은 또 그 부분에 맞게 이제 여러분의 조언을 받을 겁니다. 자, 이제 학생한테 말할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타스 합격책 입만을 통해서 이번에 일반행정직에 전국직에 최종 합격하게 된 이재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을 베리타스 종합반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자라는 컨셉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3년 정도 되는 수험기간 넘는 기간을 거치면서 학원의 도움을 조금 많이 받았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불확실성이 그런 학원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최소화됐구나라는 걸 전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목차는 첫 번째로 자기소개와 이제 제 성적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기간별로 종합반을 제가 어떻게 활용했길래 그 불확실성이 최소화됐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종합반에 제가 생각하는 장점들 그리고 네 번째는 저의 개인적인 마음가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인데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곳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진주라는 곳에서 왔고요. 경남 진주. 네, 첫 번째는 진입 결심인데요. 저는 세 가지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이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조금 공직 쪽에 계셨어가지고, 그 손자의 그런 공직 진출을 항상 꿈꿨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과 또 그 부모님의 사랑에 뭔가 보답을 하고 싶고 조금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국가에서 인정한 인재가 돼서 이거를 발판 삼아서 조금 더 멋진 일들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능력이 제가 되는가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조금 약간 공부를 소홀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험으로는. 그래서 근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상당히 잘하는 학생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중학교 때 잘했으니까 다시 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오면은 다양한 잘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의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자. 내가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 능력을 넘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절제 능력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관한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인간관계를 최소화하는 연습이나 그리고 친구들과 약속을 끊어내는 연습 그런 걸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군대에 있을 때 마라톤 풀코스를 제가 완주를 했었어요.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하면 고시를 할 수 있다 그런 개인적인 치환을 해서 의미 부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난 정신력이 좋다라고 뒷받침할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제 총 수험 기간은 3년 반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초시에는 1차를 합격하고 20년도 대비 시험입니다. 2차에 불합격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 1차를 떨어지게 됐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 2차를 들어갔으나 두 번째 시험에 2차를 못 들어가게 되는 게 조금 많이 멘탈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시험에 결국에 최종으로 합격했다는 점에서 이런 저와 같은 그런 상실감 경험하는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제가 시행착오를 조금 겪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원장님이나 이제 강사님들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이 아니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뭔가 학원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워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거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터디 리더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터디가 꾸려지면은 학원에서 이제 실력이 있는 학생을 스터디 리더로 선발을 해서 이제 학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무료로 활용하게 해준다거나 좀 장학금을 준다거나 라는 식으로 그 리더에게 혜택을 주고 리더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이제 스터디원들에게 가르쳐준 제도인데요. 그 제도를 제가 2년 동안 했고 그 덕분에 좀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이런 활동을 했었다는 것을 소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성적은 합격한 해의 성적인데요. 1차에서 합격선에서 12점 정도가 높게 받았습니다. 조금 많이 안정적인 점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1차를 탈락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차를 조금 안전하게 준비하자라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2차 시험도 이제 평균 4.2점 정도 높은 성적인데요. 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상위권의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학원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전략은 모든 과목에서 이제 누락됨이 없이 모든 과목을 일정 수준 잘 하자였습니다. 또 주변 친구들 중에 보면은 뭔가 한 과목에 집중해서 다른 과목은 대충 하고 방어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조금 그 과목에서 과락의 심장을 뜨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기간별 종합별 활용인데요. 19년부터 20년 10월까지 그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예비순환 시기인데요. 19년 3월에 이제 진입을 하면서 제가 그 전에 피셋 공부도 조금 하고 학교 다닐 때 경제학과 행정법에 대한 예비순환 정도를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너 그 정도 선행학습 했으면은 100일 몰입반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와 봐라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선행학습이 조금 된 약간 실력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좀 높은 공부 계획을 달성하고 그리고 경제학 행정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때 실력 향상된 것이 제 3년간의 그런 공부의 거의 바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재경직 차석 합격생이나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이 저희 100일 몰입반 강사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하면서 그런 팁을 사소하게 다 들었던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순환까지는 제가 좀 많이 성실한 학생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한 점은 모의고사에서 뭐 1등을 해서 장학금도 받고 그런 것도 했었는데 이제 정치학이 1순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 정치학 때 제가 조금 정신이 좀 해이해져가지고 실강을 안 듣고 그냥 인강으로 빠르게 듣고 넘겨야겠다 뭐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험장 가서 보니까 제가 정치학 첫 번째 시험에서 정치학 시험이 엄청 낮아서 점수가 떨어지게 됐거든요. 아마 이 점이 그게 나비 효과가 돌아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거나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당부드리면서 네, 그리고 이순환 때는 약간 이제 피셋에 조금 집중하게 되는 시기가 집중이라기보다는 살짝 병행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학과 행정법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리고 행정학, 정치학은 이제 실강을 수강하지 않고 12월부터 조금 피셋에 저는 좀 피셋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피셋 캠프가 열립니다. 그때 이제 피셋 캠프에 참여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합격선에서 5점 넘게 좀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후회하는 점이 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조직에서 제가 스파르타반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친구들은 스파르타반을 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시험을 하루에 2번씩이나 치고 내 공부할 시간 없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개인 독서실에 저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제 계획과는 다르게 제 정신이 해이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늦잠을 자기도 하고 그리고 답안지 연습도 잘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2차 시험장에 갔지만 평균 마이너스 2점 정도로 탈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이때 이 1순환 때 정치학을 잘 듣고 이렇게 스파르타반에 가서 조금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했었다면 1년차에 합격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평균 2점이라는 좀 근소한 편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제시로 넘어갔었는데요. 네, 이제 제시에서는 이제 7월에 시험을 치고 이제 합격자 발표까지는 보통 조금 휴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표 난 이후에 10월부터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피셋 공부를 하면서 이제 실강을 들었습니다. 이때 피셋 캠프에서 갔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자만심으로 인해서 제가 피셋 탈락을 하게 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전국 모의고사라는 그런 사설 모의고사를 치는데 되게 10% 안쪽에 되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피셋을 좀 잘하나 보다 하고 피셋을 되게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이 중요하니까 2차 과목을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자만심에 이끌려서 방심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셋을 탈락하게 돼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3순환이 열립니다. 근데 제가 2차 시험장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가 겸손하라고 이제 하늘이 주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삼순환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기엔 좀 부담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삼순환 모의고사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안지를 실제로 삼순환처럼 매일 시험을 쓰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를 가둬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잘한 점은 너무 그렇게 공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 마음 건강을 조금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좀 잘한 것 같아요. 공부 스케줄을 일단 무리하게 짜지 않았고 밤 10시 정도만 되면 집 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힐링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로 되게 위로되는 대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때 4개월 동안에 마음을 되게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런 긍정적인 기분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수험을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들 7월 달에 2차를 치고 나서 다시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제가 들어간 이제 프로그램이 100일 집중 특별관리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이제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데 7월부터 11월까지 이제 학원에서 또 역시 합격생들을 초청해서 강평을 해주고 질의응답도 받으면서 그때 좀 많이 트레이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합격생들이 가르쳐준 팁들이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하는 팁들과 거의 똑같고 많은 도움이 됐어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항상 흔들릴 때마다 뭔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최종 합격하게 된 세 번째 시험 기간입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11월에 끝난 이후에 이순환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실강을 통해서 꼭 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운이 행운스럽게도 이제 스터디 리더에 제 이제 피셋 전공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리더에 발탁이 돼서 실강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는 효율성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진짜 시킨 대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잘한 점이 이제 피셋이 좀 무섭긴 했지만 정치하게 이순환까지 참여해서 2차 공부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 네.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은 1차에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1차만 하게 되면 결국 2차가 관건이기 때문에 또 들어갔다 2차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차가 무섭긴 하지만 2차도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셋 캠프에서 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순환에는 스파르타반에 결국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험에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붙으면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9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문을 잠그게 돼서 이제 늦잠을 잘 수 없게 되고 매일 2과목 정도 이제 삼순환 1과목 그리고 스파르타반 1과목 해서 2과목 정도가 하루에 공부가 됩니다. 근데 이게 혼자 계획해서 하려고 하면 좀 버거운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짜진 걸 제가 따라가는 건 되게 수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진 틀 속에서 제가 공부를 하니까 안정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스파르타반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아직 실력이 없는데 너무 무리하게 스파르타반 들어가는 건 좀 지양하시고 그거는 이제 원장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원장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 수험 기간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종합반의 장점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적응과 관련된 장점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곳에서 와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 주변에는 사실 행정고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고시 관련 정보를 얻거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조금 애로사항을 느꼈었는데 학원에 들어오니까 이제 원장 선생님이랑 그런 전문가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변 동료들도 많이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원룸 문제도 사실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고 하려면 많은 좀 귀찮은 그런 게 번거로움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학원에서 한번 해결을 해서 고시촌 생활에 적응하기에는 아주 최적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과 같은 것들이 장점인데요. 모의고사 성적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1등을 가르거나 2등을 가르는데 그때 이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쟁적인 시스템이 있을 때 내 능력이 그래도
최대한으로 활용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려라고 다뤄봤는데요. 여러 가지 소소한 그런 뭐 보상이라고 할까요? 격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따라오는데요. 뭐 장학금을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다거나, 또 장학 증서 같은 것들을 또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놨는데 그런 것만 봐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어,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원장님께서 또 마주치면은 가끔씩 또 이렇게 밥 사 먹으라고 카드를 또 주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한 두세 번 또 얻어 먹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학원에 있으면서 되게 소소하지만 되게 재밌게 공부했다라고 느낀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반을 통해서 생활 습관이 되게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몇 시에 친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강제로 쓰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수 합격생들이 똑같은 과정을 거쳐갔다,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감에서는 또 안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과목을 잘 수행하면 나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료들인데요. 스터디를 그 학원에서는 구성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리더 한 분 선택하고, 그리고 스터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회식 지원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조금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요즘 덜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수험생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얻고, 이 친구들과 뭐 2차 끝나고 그 발표 전에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그런 재밌는 일도 하고, 그리고 서로 힘들 때 이제 뭐 가서 위로해주고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합격생 분께서도 이제 러닝메이트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게 좀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조언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은 그런 수험 전반에 관련해서는 이제 원장 선생님이나 스터디 리더들이 그런 수험 생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고, 또 학습적으로도 강사님이나 스터디 리더님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학생들이세요. 그 합격생분들도 있고, 그리고 평균 뭐 1, 2점 내에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개인 교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사실 돈 주고도 힘든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이 종합반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마음가짐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나전에서 이제 조규성 선수라는 분인데 2골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신 게 조금 인상이 깊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K리그 선수세요. 그래서 이제 축구는 이제 되게 세계적인 프리미어리그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K리그인데 그래도 이렇게 간절함과 꿈을 가지고 노력을 했더니 그런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골을 넣었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약간 저랑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약간 되게 막 비범하다라고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럼 내가 평범한데 이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범함을 결국 이겨낼 간절함과 노력이 있다면 결국에 이렇게 골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과 노력을 통해서 합격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수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죠. 예. 저는 저를 아까 공부할 때는 사슴 같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슴이 아니라 이제 사자가 된 것 같네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공부할 때는 뭐 바로 이렇게 지난번 우리가 초대했던 학생들은 바로 이렇게 초시에 이제 된 학생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경험이 또 다양한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좌절을 경험한 학생들을 좀 초대를 했는데, 뭐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극복한 계기들이 오히려 수험 생활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들이 비슷해요. 비슷한 게 학생들이 이제 철저하게 자기 통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때 거듭 이제 반복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용어들 중에 뭐 피세 캠프, 그 다음 스파르타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회를 제가 진행할 때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제 합격생 초대 과정은 지금 마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제 설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둘이 참석해줘 고맙다.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